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러 가지로 아쉽기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떤 또 일이 벌어질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연말까지 또 내년에도 여론고수와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전문 홍희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준석 신당이 아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지 마라. 새로운 합리적인 보수뿐만 아니라 개혁적 보수를 생각하는, 그리고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신당이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데이터 지표상으로 볼 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실체, 유의미한 세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당층이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얼렁뚱땅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예.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한길리서치, 예.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쿠키뉴스입니다. 조사를 보면은, 이건 약간 좀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봤지만, 이준석뿐만 아니라 유승민, 김종인까지 합류한 신당. 이라고 이제 니유킴입니다. 니유킴. 했을 때 그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니까 민주당 32%, 국민의힘 31%, 그 신당 16%. 그리고 다른 조사들도 한 20% 안팎까지 나오는 것들도 대략 있죠. 한 15% 이상 20% 안팎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15에서 20%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은 사실 지금까지 제3당, 3당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야 이 거대 정당 그 다음에 순위가 기호 3번이 예. 정의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잘 나와 봐야 5, 6% 아니면 2, 3%? 3, 4%. 이 정도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5에서 20이다 그러면은 사실 무시하기는 어려운 수치인 건 맞죠. 예. 네. 어떤 점에서 위력이 된다고 볼까요? 데이터상으로 볼 때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이 더 이준석 신당의 출연하게 된다면 위협을 받게 될까요? 근데 이제 방금 그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걸 보면 호남에서 17%예요. 호남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15%.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한 2, 3% 이렇게 나오는데 예. 호남에서 가장 높단 말이죠.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뉴스핌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거기도 호남에서 가장 높고,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대표까지 맡았던 사람이 이끄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여론 데이터상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저번에 한번 민주당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명확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이 기억이 나니까. 내지는 민주당 쪽을 향해서 뭔가의 이 비판을 한 게 기억이 납니까? 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죠. 네. 그러면은 뭐가 기억이 나죠? 윤석열 대통령 용산이나 이제 윤핵관 또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당시 징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과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반성과 윤핵관의 퇴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누가 해왔어요. 특히 국정기조 변화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할 때 얘기한 민주당에서 거예요. 하던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보다 민주당 기존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온건 지지자들 내지는 뭐 중도 진보 성향, 그러니까 약간 가운데 쪽에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이재명 민주당보다는 이준석 야당이 좀 더 야당다운 거 아닌가, 네. 합리적인 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빠져나가지 저쪽이 빠져나가기는 뭐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죠. 예. 실제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자, 근데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구에서 이준석 신당이 당선될 후보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구 이준석 전 대표가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준석 전 대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호남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총선 때 가면은 결국 그분들이 그 국민의힘 대표까지 했던 쪽으로 표가 오겠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좀 신기루 같은 지지다. 그 모래성 같은 지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 표가 될 수 있는 거는 보수표가 와야 표가 된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상징인 대구 쪽으로 자꾸 이제 그쪽으로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보수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당 참여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보도에 대해서 소설 쓰지 마라. 이준석 신당 대구에서 영향 없다. 비례대표나 신경 쓰라 그래라. 이런 이야기를 홍 시장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 시장도 다 아는 거죠. 왜 뭐냐면은 그래봤자 대구 경북 영남의 보수 민심이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미리 그걸 차단을 하는 거죠. 이게 그거는 뭐 홍준표 시장이 뭐 페이스북에도 아주 구구절절히 뭐 써놨지만은 과거에 이제 신당이 영남에서 승리할 이제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예전에 이제 자민련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95년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그 당에 포함이 됐죠. 그리고 대구의 기반 뿌리 내린 유명 정치인들이었어요. 박철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반 YS, PK의 김영삼 반대하는 정서가 TK에 부각됐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총선 국면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한동훈 장관도 대구 쪽에 가서 지금 약간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정말 특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난리였답니다, 인기가.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요. 한동훈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서가 TK의 정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서와 관련돼서 사실 양쪽 다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당연히 그 당시 이제 탄핵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을 하고 이 탄핵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정당을 만들면서 탄핵하는 쪽으로, 물론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탄핵하는 쪽으로 보수 진영의 한 축이 붕괴되는 거에 일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가 사실은 총선 때 되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박근혜 퀴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대구 경북에서 받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면들을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수 정서의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 시장은.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이준석 신당 내년 총선에서 0석입니까? 30석입니까?
34억은 말도 안 되고 네. 뭐 본인은 뭐 20석 그쪽에서는 20석 30석 얘기가 벌써 나오면서 예. 뭐 뭡니까 그러면은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국회에서 이제 교섭단체 교섭단체입니다. 20석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을 넘어서 기호 3번이 될 수 있는 예.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몇 석일까요? 만약에 신당이 창당이 돼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는 비례대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그냥 간다. 위성정당 안 병립 만들려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서너 석? 3, 4석. 왜 그러냐? 저는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정의당이 그 위성정당이 없었던 2016년 총선 때 4석이었어요. 네. 그 비례대표가. 그리고 지역구가 2석이 6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정의당 수준을 뛰어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지역구 한석 아닙니까? 아니요, 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2016년. 16년에는 2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유성정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 우리가 이제 보기 어렵고 어쨌든 2016년이나 2020년이나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수준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한 서너 석 정도 잘해야 서너 석, 그 정도. 자, 3, 4석 정도 이준석 신당은 3, 4석이다. 네, 목표를 하는 30석 이상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